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10% 급락을 하면서, 자, 낙관록은 여전하지만 10% 급락하니까 어떻습니까? 공포감이 다시 자극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습니다. 자, 대규모 매집 속에서 새로운 상승의 사이클을 진입하고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 이게 12월 19일 오전 10시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물론 하방 압박 받고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공포감이 자극될 수밖에 없죠. 공포감이 자극된다는 것은 매도를 부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시점은 맞습니다. 다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 기준금리 결정 관련된 부분, 그리고 미국, 일본에 이어서 일본 또한 기준금리 관련된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어떻습니까? 단기적인 변동성에 그친다. 자, 이 부분 그대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나 떨어졌을 때 누가 매수합니까? 고래들은 대규모 매집을 진행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죠. 제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리플이다. 왜? 부의 지도를 바꾸고 있다.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승인이 되고 이젠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RWA, 이제는 실물 자산으로 넘어가고 있는 코인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는 코인에서 코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물 경기로 들어가고 있는 리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암호화폐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는 리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오늘 아침부터 많은 분들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리플코인 이렇게나 하방 압박 가져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매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많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이 기회를 삼아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리플코인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여주면서 움직일까? 근데 지금 이 3,500원 이상 끌어올린 단가가 뭐 많이 올라간 단가면 많이 올라간 단가고, 지금 떨어진 단가 또한 3,2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끌어올렸는데 이것 또한 많이 떨어진 겁니까?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왜? 우리 리플 코인은 750원, 1,000원대 밑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바닥을 기었습니다. 3,500원대 조금 3,200원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급락 나왔습니다. 이제는 나락을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는 거죠. 왜? 리플 코인에 3,000원 이상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 1,000원대 밑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리플을 투자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CBDC라는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는 거고, 이 CBDC는 디지털 화폐를 말합니다. 디지털 화폐는 뭡니까? 해당되는 부분은 달러를 이제는 디지털화한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화 바뀐다라는 거.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IPO, 그리고 ETF까지. 자, 이러한 이벤트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1,000원대 밑에서도 매수하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3,000원대 올라가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젠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발휘가 되는 시점은 25년도 1월달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부터가 시작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리플 코인을 왜 투자했는지, 또한 리플 코인이 여기 3,000원대까지 올라가기 전까지 여기 1달러에서 여기 2,000원에서 다시 한번 3,000원대에서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일까? 변동성을 보여준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 가격대가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현재 시점,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끌어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 없이 올라가는 건 급락을 부릅니다. 근데 조정 이시 부르는 것은 해당되는 부분의 단가, 확실한 지지 라인을 테스트 받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하나씩 풀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리플 코인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해당되는 모든 부분들,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할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 앞으로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연락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전문 트레이더가 직접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전화 먼저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든다,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다라는 거 먼저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가 답장 바로 넣어드리면서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매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 그리고 오늘 새벽이죠. 새벽에 왜 이렇게 변동성을 많이 보였을까? 바로 이 경제 캘린더를 보시면 어떠한 중요 지표가 나왔는지가 확인이 되고 있죠. 자, 12월 19일 날짜 새벽 4시경에 미국은 금리를 결정했습니다. 금리가 4.75에서 4.5, 25bp를 내렸어요.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긍정적인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 주식시장도 엄청나게 하락했고 그거에 맞춰서 코인 시장도 왜 급락을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해당되는 금리를 결정하고 나서 이 기자회견 때 이야기입니다. 기자회견 때 코인을 비축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회의 결정을 먼저 따라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죠.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25년도 금리 결정 같은 경우는 점도표상 2번의 인하가 있을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점도표 25년도의 금리 결정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확정치가 아니라는 거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고, 비축자산이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로 공을 넘겼다는 건 지금 의회 상원도 그렇고 하원도 그렇고 모두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에 트럼프의 힘이 강하게 실릴 수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 어땠습니까? 동결로 나왔죠. 금리를 동결했다. 당연히 시장은 이것 때문에 휘청을 거릴 수가 있는 부분 또한 이제는 해소가 됐죠. 그렇다면 지금 미국 금리도 그렇고 일본 금리도 그렇고 불확실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확실성으로 바뀐 상태죠. 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건 이 불확실성입니다. 가장 큰 악재는 이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이 이제는 없어졌다. 이제는 확실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시점이 다가왔다. 그럼 무엇을 바라봅니까? 25년도 1월달 대통령 취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 지표는 다 발표했어요. 더 이상 24년도에 남아있는 중요한 지표는 없다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장의 상승력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는 고래들, 이렇게나 떨어졌을 때 대규모의 매집량이 들어왔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 어떻습니까? 리플은 20달러를 향한 대폭발을 예고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고래들은 강력한 3파 랠리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거. 이제 리플은 본격적인 상승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24년도 마지막 조정일 수가 있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18일, 19일 이렇게 많은 시점에 이런 변동성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냥 매도를 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변동성의 투자 심리를 어떻게 지켜 나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시점은 이제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코인들의 움직임에 기대 심리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남아있는 악재성 이벤트는 아예 없다라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가 상승의 시작이다. 그러면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조정장일수록 도지코인, 카르다노, 리플은 고래 매수세가 폭발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고래는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있는 조정장, 이런 조정장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는 시점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고래가 생각하는 개인은 뭡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이에요. 왜?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하기 때문에 이들의 물량을 가지고 함께 투자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고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장의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죠. 어떻게 추가합니까? 자전거래를 돌립니다. 자전거래가 뭐죠? 위에 매도 주문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니플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니플은 이제부터 랠리가 시작될 것이다. 이게 지난 12월 1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전문가들이 본 17년도 대호황을 재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바로 니플의 모멘텀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니플의 모멘텀이 총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CBDC 같은 경우는 이미 IMF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실행됐고 거래되고 있죠. 그 말인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니플은 어떤 거에 쓰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될 때 그의 수수료로 쓰이는 게 바로 니플이에요. 수수료로 쓰이는 니플 같은 경우는 바로 소각이 되겠죠.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가 된다면 니플의 희소성의 가치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강력한 니플의 상승 모멘텀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 니플의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정책적 방향성과 함께 맞춰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국의 정책 방향성이 뭐가 있습니까? 비축자산. 이 비축자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물론 새벽에 연준 의장이 뭐라고 합니까? 비축자산이 될 수 있다, 안 된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비축자산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의회 쪽으로 그 부분을 공을 넘겼다. 이 말은 즉슨 무엇을 말합니까? 의회에 결정하는 부분에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준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비축을 한다는 것은 달러와 똑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25년도 1월 달에 나오는데 그 부분 앞에 두고 매도할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니플이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까? 2가지로 분류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했거든요. 자, 니플 스테이블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이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왜 기관용으로 설계되었을까? 그 부분이 바로 미국의 정책 방향성과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시점에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올라갈 때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했을 때 어떠한 조정폭이 있었는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리플코인 변동성이 많은 이러한 시점대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을까?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앞으로 수익 구하는 어떻게 하면 극대화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이 시점에 같이 잡아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러한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 부분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고요.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받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습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톡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해서 확실한 수익권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